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원자재 시장 흐름 어떤지 총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뒷코너라 시간이 불리합니다. 앞에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네, 핵심적인 얘기만 좀 해야 되는데요. 네. EU가 서방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60 유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볼 때 이게 오히려 그 러시아한테 지금 불을 더 끼얹는 그런 효과가 날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금요일에 EU에서 이 관련 회원국들이 이 프라이스 캡을 $60까지 잡아줬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합의는 저희는 올 때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크렘린에서 여기에 대한 대변인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대충 한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한 $55 근처에서 갔다가 지금 더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했을 때는 감산한다 그러면 충분히 $60는 돌파를 더 할 것이라고 보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오펙 플러스와의 셈법은 좀 많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주말에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요. 10월에 결정한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원래 추가적인 감산 얘기도 좀 있었었나 보죠? 예,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WTI가 $80 이하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러면 더 감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왔던 EU의 프라이스 캡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히려 러시아가 자기 스스로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가 감산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오펙 산유국, 정확히 중동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감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해주니까 어느 정도 버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감산은 좀 동결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기류가 변화가 되었고, 단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펙 플러스는 필요시에는 12월 초이나 혹은 내년 초 정도에는 다시 한번 감산, 즉 공급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가능성을 한 번 더 시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잠시 이렇게 된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세인데요. WTI가 $79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불안정성이 커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이제 안정 수준으로 연말 내년 상반기를 가는 건가요? 지금 저는 요거를 매 달별로 지금 끊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12월은 어느 정도 조금 그 소강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선 다음 주에 있는 그 FOMC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CPI가 발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이제 경기 침체하고 그다음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의 여파로 지금 유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더 갈 것인가를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말로 이제 그 큰 변곡점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앞으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은 전체적인 수요가 이제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유가도 오르고. 네, 그럼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월별로 체크를 해서 끊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보다도 사실은 유로존의 겨울에 대한 걱정들, 그러면서 천연가스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봤을 때는 국제 시세는 바닥을 두 번을 지금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선에서 지금 멈췄는데 분명히 한번 반등이 더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이 유럽이 가지고 있는 북해 가스전, 그러니까 우리 브렌트유 나는데 가스전이 같이 있거든요. 그쪽에. 그다음에 이제 또 독일을 앞바다에서 지금 나고 있는데, 이 북해 가스전이 완전히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지금 팔려 그러니까 이 녹색당이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 셰일 가스를 파야 되는데, 셰일 팔려 그러면은 여기에 환경 오염이 심해지니까 팔면 안 된다라고 지금 녹색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더 지금 좀 가스의 가격 압박이 좀 상당히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데, 그거는 현재 유럽은 생각보다 따뜻한 겨울이기 때문에 그동안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서 겨울에는 대란은 좀 없을 수도 있는데, 단 이거는 난방에 관련된 부분만 그런 거고, 앞으로 내년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지금 한 3-4개월 정도는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동북아 시장은 이 유럽의 가스 시장 가격을 상당히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가스 가격도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올겨울에 유럽에 이제 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날씨가 따뜻해지기만을 기대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 지금까지는 기온이 그래도 이제 그렇게까지 쉽진 않다는 거고요. 네, 올겨울을 지나면서 또 산업적 문제라든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이게 뭐 내년을 걱정하는 이유들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식량 가격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에서의 또 밀 수출 이런 건 또 뭐 풀렸다 막혔다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반적인 식량 가격 동향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FAO 그러니까 유엔 식량기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좀 안정세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게 지금 FAO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제 유지류가 처음에 상당히 좀 고가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안정세로 들어왔고 밀 가격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안정세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곡류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된 걸 볼 수 있고 생각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설탕이라든가 유제품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안정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단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쌀 가격이 당분간 이제 아시아 지역의 환율 그 여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환율 영향으로 당분간 상승을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 작황주의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산모작이나 사모작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쌀이 나거든요. 그럼 이 겨울 쌀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작황 추이를 좀 더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돼야 되는데 종결이 안 돼 가지고까지 질질 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밀 가격을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또 2차 전지 원자재 가격을 좀 따로 떼서 봐야 됩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요. 리튬, 니켈 맨날 헷갈려요. 얼마 전에 리튬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래서 관련주가 좀 흔들린 적도 있었는데. 예, 리튬은 좀 떨어졌죠. 아무래도 너무 갑자기 1년 사이에 한 5배 정도 뛰었다가 이제 여기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 대신에 니켈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 니켈을 가지고서 헤지 펀드를 하는 그런 그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금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니켈 관련주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약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흑연이 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2차 전지 음극재로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이제 79% 정도가 이제 이 전체 채굴되는 흑연들 중에 79%는 전부 다 2차 전지 특히 이제 이런 리튬 에너지 이 배터리 쪽으로 다 옮겨간다는 게 이 지금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흑연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고민이 이제 또 생겼는데요. 미국 정부가 원자재 에너지 ETF에 매도할 때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차익의 10%가 아니라 매도 금액의 10%인가를 뭐 한다고 해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좀 우려도 있고요. 원자재 지금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그 PTP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일부 과중하게 몰려 있는 거 특히 이제 원자재 중에서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그 원자재들에 관련해 가지고 대략 한 200개 정도의 ETF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의 즉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 매도 금액의 10%를 과세하겠다. 쉽게 해서 거기에서 너희들 이제 나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12월 중에 빨리 정리를 하고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ETF도 기초 자산을 이걸로 지금 잡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여기 KRD 그 콜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거의 한 1,533억 원 정도가 이미 거의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이 우리나라도 생각보다는 지금 외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그 2차 전지라든가 이쪽 원자재에 우리가 많이 그 투자를 했었는데 이쪽보다는 국내 ETF 중에서 이 PTP가 걸리지 않은 그런 ETF나 아니면 해외 ETN으로 해가지고 즉 ETN 같은 경우는 이 PTP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ETN으로 지금 이제 갈아타는 쪽이 아무래도 절세도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은 것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ETF나 ETN 관련된 투자 전략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이슈앤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